자, 이 대표 얘기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윤석열 얘기로 넘어갈게요. 진짜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겠다. 씨발. 이렇게 가면 게임이 재미없기 때문에 덮겠다. 반사이득으로 정치를 하지 않겠다. 이걸 내가 다 받아가면 이재명이는 쪽팔려서 어떡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이에요. 대사고를 쳤습니다. 이것은 여러 사고가 있었지만 정부 출범 이후에 최고의 사고가 아닌가. 야, 이걸 또 쉴드를 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제가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난리가 났죠. 이란에서 심각하게 지켜본다. 뒤로 쭉 넘어가 주세요. 윤석열로 점프입니다. 이란에서 심각하게 지켜본다. 외교부의 관계 발전 변함없어. 그거 뭐 본인이 얘기한다고 관계 발전이 변함이 없으니까. 이게 진짜 어쩌려고. 이거 뭐 윤석열 대통령이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대진표를 언급한 거 아니냐? UAE 대 이란, 한국 대 북한 이 4강전이 치러질 거다라는 예언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이거는 진짜 어처구니 없는 거는 UAE하고 이란하고 그렇게 나쁜 관계 아니에요. 두바이에 이란 사람이 40만 명이 삽니다. 예? 서울에 북한 사람이 40만 명이 산다고 생각해 보라고. 아니라니까. 적국이 아니라니까. 영토 분쟁이라든지 이런 건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봐. 한국하고 일본도 영토 분쟁이 있고, 일본하고 중국도 영토 분쟁이 있는데 그렇다고 적성 국가 수준이냐고. 다 수교하고 있는데. UAE하고 이란이 2016년에 대사급 외교가 공사급으로 격화된 적은 있습니다만 작년에 다시 대사급으로 회복을 했어요. 그리고 두바이에 굉장한 경제 위기가 왔는데 이 경제 위기를 넘긴 것은 이란의 자금 덕분이다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란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물자들을 UAE를 통해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UAE와 이란의 관계는 뭐 꼭 들어맞진 않겠지만 비교적 한국과 북한의 관계보다는 차라리 한국이나 중국 또는 한국이나 일본의 관계가 더 가깝습니다. 차라리. 근데 그걸 가지고 이간질하는 거 아니야? 이간질. 뭐 전에 MBC 보도 보고 동맹을 이간질한다고 했는데 UAE랑 이란을 이간질한 거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거 명백하게 그 다음 요 화면에 나온 다음 발언이 형제국의 적은 적이다. 그러면 이건 뭐다? 북한은 UAE의 적이고 이란은 한국의 적이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도록 말을 만들어 놨어요. 자, 이란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자, 이란이 제가 이게 문재인 정부 이란 문제를 가지고 비판했던 적이 있는데, 자, 그 이란 예전에 호르무즈 해협 파병 문제가 불거졌었어요. 일본하고 한국이 대처를 했는데 저는 비슷하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양국의 대처는 훨씬 다른 수준이 됐습니다. 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란하고 경제적인 관계가 엄청 깊어요. 뭐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현재 진출을 해 있고 한국에도 테헤란로 있고 뭐 이란에도 그런 거리가 있죠. 그리고 일본하고 이란도 엄청나게 오래되고 돈독한 관계고 한국하고 이란도 1962년에 이미 관계를 맺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자, 이란이 뭘 잘못하면 당연히 비판할 수 있죠. 뭐 핵 개발이든 인권 탄압이든 당연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관계나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경제적인 거 이상으로 또 중요한 부분 뭐냐면, 자,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이 있어요. 중국을 포위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미국의 바둑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리고 중국의 오목이 있습니다. 미국의 바둑이 있다면 중국의 오목이 있는데 그게 뭐죠? 1대1로예요. 1대1로. 자, 미국의 인도양 태평양 전략과 중국의 1대1로가 부딪히는 지점이 이란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이란을 중국 쪽으로 밀어줄 거냐? 아니면 이란까지 해가지고 이란하고 중국하고 오히려 좀 이렇게 조금 갈라놔가지고 중국을 더 효과적으로 포위할 거냐 했을 때, 중국 포위적 관점에서 봐도 이란을 함부로 이렇게 돌려 세우면 안 된다고. 예. 그리고 최근에 이란에서 뭐 전직 장관을 사형을 집행해버리고 이런 인권 문제 생겼어요. 자, 이건 규탄해야 됩니다. 국제사회 규탄을 하는데 이런 거 어차피 규탄할 때 미국이나 이런 데서 규탄하는 거고, 윤 대통령이 그거 갖고 얘기한 것도 알잖아요. 지금
오히려 지난 시간에 보니까 말이야, 내가 동맹 문제에서 인권이나 이런 거 중요하다고 얘기했더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인권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를 하던데, 하태경 의원은 또 인권 탄압 국가라서 사과할 필요 없다고. 야, 지지자하고 손발이 안 맞아 지금 국민의힘이. 자, 사과 뭐 이란한테 사과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란한테 사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잘못 발언했다. UAE한테도 사과해야 돼 사실. 지금 안 그래도 나라 관계가 좋기 때문에 UAE에서 뭐라고 안 그러는 거지. 남의 나라 가가지고 흔들어 놓고 온 거 아니에요. 이거 무슨 변명을 하겠다고. 자,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 호르무즈 해협 때 어떻게 했냐면 일본 자위대를 파견을 했어요. 결국에 파병을 했는데 한국하고 일본의 차이가 뭐였냐면 일본은 처음부터 미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우리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딱 나온 거예요. 근데 한국은 할까 말까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느냐? 이란에서 일본에 대해서는 좋게 얘기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나쁘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독자 파병을 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하는 미국이 참여해라 했던 거기에 참여 안 해요. 호르무즈 연합체는 참여 안 하고 독자적으로 파병합니다. 그러면서 법에 따라서 파병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였느냐? 조사 연구예요. 조사 연구. 자위대를 독자 파병하는데 조사 연구 목적으로 파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란 입장에서도 일본이 굉장히 처신을 잘하는구만. 인정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안 그래도 일본은 국력이 좀 세서 미국하고 이란이 싸울 때 중재 시도를 해볼 수는 있는 나라. 실제로 아베가 갔어요, 이란에. 뭐 다들 알았지. 중재는 잘 안 될 것이다라는 건 다들 알았죠. 하지만 중재를 해볼 수 있는 세계적으로 얼마 안 되는 나라가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서 제대로 그 선을 딱 잡아가지고 선택을 한 겁니다. 근데 한국은 결국에는 하기는 해놓고 또 그 미국이 요구하는 연합에 또 장교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란에서 씹었지 한국을. 자, 그 일본은 왜 그렇게 했을까 했을 때 그냥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란의 중요성입니다. 이란의 중요성.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들이받아 놓고. 그리고 뭐 차라리 인권 문제로 대놓고 들이받았으면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예? 그리고 계속해서, 이게 잘 될 거야. 그렇게 큰 문제 없어. 뭐 주술을 외우고 있습니다. 이 큰 잘못했어요. 예? 야, 제가 좀 가만히 보면 이상하게 보이는 게 이재명 대표 쪽에 악재가 뭔가 불거진다 싶으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나사가 풀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방심을 해서 그러는 건가? 아니면 우리나라를 다당제로 만들려고 그러는 건가? 이재명 싫다고 나 찍지 마라 이거죠. 딴 데 찍게 만들려고. 참. 자, 그리고 하나 좀 더 짚고 갈게요. 이거 중요한 뉴스인데 너무 묻혀가지고 야, 이거 진짜 감사원에서 감사 한번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예전에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에 국토부가 연구 의뢰를 했어요. 코레일하고 이 철도에 대해서 안전 인력이 얼마나 필요한가 연구를 했거든요. 지금 이거 기사 화면 없나요? 2020년 보고서에 정원을 69명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보고서에. 근데 이것이 이제 알려진 거예요. 3년 가까이 돼서.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2021년에 이때 85명을 감축합니다. 늘리라고 했는데 85명을 감축합니다. 이거 감사원에서 감사해봐야 되는 거 아니요? 이 보고서를 왜 비공개했는가? 그리고 혹시 이걸 비공개하고 인력을 오히려 감축하는 과정에서 직권남용을 하진 않았는가? 검찰이 전 정권 적폐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2025년까지 722명을 추가 감축하겠다. 이러니까 뭐 할 수 있겠나. 예? 진짜 문제인 거는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가 이어달리기를 해요. 하루 하나만이 문재인은 뭐 이렇게 숨기는 게 많아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 왜 지금까지 안 드러났을까요? 윤석열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나도록. 윤석열도 이거 깔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둘이 공동으로 잘못하는 건 안 까겠다.
자, 근데 인력 문제에서 안전이면 문제가 달라요. 뭐 예를 들어서 AI가 뭐 어떻게 저떻게 돼가지고 인력이 많이 필요 없다. 이러면 감축할 수 있지. 근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또 따로 정해져 있고 그 분야에서는 더 늘어나야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문제가 뭐냐면 정부가 돈을 써야 될 구석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자꾸 회피를 한다는 겁니다. 재정을 축소하겠다. 국가의 자산을 매각하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정부를 줄이려고 하고 있는데 대처할 수 있는 인력들을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는 게 이태원 참사의 결론이기도 해요. 네, 재정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더 걷어야죠. 필요한 부분만큼. 이걸 자꾸 회피해가지고 이렇게 감축 해가지고 국가를 돌릴 수 있겠냐. 예. 그렇다고요. 네, 오늘 좀 약간 정리가 안 되는데. 자,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진짜 이재명 사법 리스크의 반사이득을 입지 않겠다. 이 너무 티가 나는 게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나경원 문제예요. 나경원 문제. 야, 요거 약발 듣습니다. 자, 여론조사가 오늘만 해도 여러 개가 나와가지고 근데 한 가지만 갖고 왔어요. 뉴시스가 의뢰해가지고 1월 14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국한시켜 보니까 야, 김기현 뛰었어. 확 뛰었네. 12월 연말에 비해서 그 지지율이 2배 이상이 됐네요. 나경원 확 꺾여버렸어. 이건 뭐 저는 이럴만 하다고 봅니다. 윤 대통령 지지층에서는 반응이 있겠죠. 오, 나경원 우리 팀 아닌가비요? 해가지고 꺾였겠죠. 자, 뭐 꺾을 수는 있어요. 뭐 그리고 사실 저는 총선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는데 특정한 주자 한 명을 밀어주는 건 뭐 위법이라든지 그 자체가 비윤리인 건 아닙니다. 근데 나경원 왜 이렇게 바른데? 왜 이렇게 바른데? 예? 뭐 그렇게까지 밟아야 돼요? 해임은 초유의 일입니다. 수년 동안 생각해 보라고. 문재인 정부까지 포함해서. 보통 문제가 생기면 자진사퇴 형식을 취합니다. 너무 심했어요. 인사청문회 후보자들도 사실상은 지명 철회에 가까운데 얘기를 해가지고 야, 네가 그냥 물러나라 해가지고 자진 사퇴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거를 나경원이 자진 사퇴할 의사가 있는 사람한테 해임이다 이렇게 엿을 먹여버리는 거는 사실 나경원이 자진 사퇴를 하더라도 이거 실질적으로 경질에 가까운 거 아니냐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거든요. 그걸 굳이 해임이다. 자, 거기까지도 아니고, 자, 학교에서 선생님 수업하는데 애가 떠들었어요. 떠들어가지고 너 나와 해가지고 이제 시계 풀르면서 너가 뭐 하시노 이러면서 좁혀버렸어. 수업 끝날 때까지 패. 그러고 나서 그 담임 선생님이 나 어디 순방 좀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애 졸라 패놨어. 근데 걔 담임한테 맞고 그 쓰러져 있는데 걷다 대고 애들이 와가지고 또 밟아요. 지금 초재선 의원들 성명 내고 자빠졌어. 나경원이 뭐 위협적인 존재예요? 나경원 때문에 국민의힘이 흔들리나? 왜 거기 몰래 가서 줘발려고? 아니 이런 경우면 선생한테 쥐어 터졌으면 평소에 내가 싫어하는 애일지라도 야, 너 너무 심하게 밟혔는데? 나까지 가서 밟아야 되나? 이런 생각 안 드나? 에? 내가 평소에 졸라 싫어하는 애가 있어 우리 반에. 근데 보니까 어느 날 걔가 한 두어 명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욕먹고 있어요. 그럼 거기 가가지고 같이 하고 싶냐? 거기 가가지고 같이 밟고 싶나? 국민의힘의 강약 약강의 근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아.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냐고. 나경원 바른 게 나오라 그래. 그냥 나오라고 하든지 내두면 되지 뭐. 그거 밟아가지고 어디다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나경원도 이제 사실 좀 업이 있죠. 나경원도 이번에 기회긴 한데 나경원이 사실 이게 추미애하고 비슷한 부분인데 퀴즈 출신이에요. 퀴즈. 추미애는 김대중 퀴즈 출신이고 나경원은 이회창 퀴즈 출신이잖아요. 잘 안 돼 이 사람들이. 총애를 받고 정치판에 들어온 사람들은 처음에는 잘 나갔지. 추미애도 잘 나갔고 나경원도 잘 나갔잖아요. 아침사랑 맞을 짓을 했지요. 말이 너무 길어요. 그 윤석열이 말 더 길어요. 윤석열 좁혔게 그냥. 커리어 윤석열보다 나경원 더 많아. 정치 커리어는. 근데 나경원이나 추미애 같은 사람들이 자기를 이렇게 픽업해줬던 보스가 사라지면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런 거 아니에요? 추미애 봐봐. 김대중하고 없어지니까 이상해지잖아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신인으로 데뷔해가지고 오냐 대접받을 때 하고 본인이 떠가지고 조직을 책임져야 될 때 전혀 다른 거예요. 나경원 또 거기서 한계가 드러난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없었잖아. 나경원도 본인을 희생을 하거나 양보를 한다거나 이런 거 없이 좀 이렇게 큰데 얹혀서 가는, 대세에 얹혀서 가고 강성 지지층의 의견을 따르고 이런 쪽으로 갔잖아요. 나경원 전 의원이 본인 때문에 총선 진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광화문 집회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랐었다. 근데 안 하니까 다시 내려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인과관계를 거꾸로 잡은 거라고. 그거 뭐냐면 광화문 집회할 때는 조국 때문에 민주당 지지율 떨어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자동적으로 반사적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였어요. 광화문 집회 안 해도 올라가. 아니 안 했으면 더 올라갔어. 근데 하고 뻘타 치니까 다시 내려가는 거 아니야. 예? 그래서 국민들이 광화문, 조국 싫어하는 국민들도 광화문 집회 꼬라지 보고 야 이거 뭐 똑같이 돌아가는 저 새끼들은 대표도 황교 아니고 원내대표는 나배야 이래가지고 돌아선 거잖아요. 인과관계를 거꾸로 짚고 있어. 그러니까 정치인의 자질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솔직히. 근데 그걸 왜 이렇게 발냐고. 깜도 안 되는 사람을 왜 굳이 공격하고 괴롭히냐고요. 자, 결국엔 나경원도 저는 고비가 왔다고 봐요. 이제 나경원 출마 유력하다. 대통령 귀국하면은 그때 결심을 밝힐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여론조사로 봤을 때 위험합니다. 나경원이 김기현한테 밀리는 거는 큰일이 아니에요. 나경원은 대표 경선 나가서 2등 해도 돼. 2등 해도 아무 상관없어요. 이득이야. 2등 해도. 근데 지금 이 조사로 보면은 안철수한테 제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면은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어요. 나갔는데 3등이다. 이러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안철수한테 진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조금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싶고, 근데 이게 또 변수가 되는 게, 자, 나경원, 안철수 둘 중에 한 명이 결선 투표로 가면 연대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 얘기는 나오고 있죠. 결선 투표도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 친윤 입장에서. 그러니까 결선 투표라는 거는 적을 덜 만드는 정치의 기술이거든요. 왜 친윤은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혹시 윤석열 대통령이 김기현을 일부러 골로 보내려고 그러나? 나 참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심플 블러드님이 안철수는 왜 안 밟는 건가요? 하셨는데요. 안 밟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음 차례일 수도 있겠죠. 지금 유한나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유한나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님께서 경쟁력이 없으면 안 밟습니다 하셨는데, 그러니까 나경원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하시는 거죠 지금? 나경원 경쟁력이 있으니까 밟는 거다라고 하시는 거죠, 맞죠? 근데 나경원의 경쟁력을 이제 대통령실이나 윤석열 입장에서 보기에는 당을 어떻게 키우는 경쟁력이라기보다는 나를 밟을 수도 있는 경쟁력이다. 뭐 이렇게 판단하는 건 아닐까. 근데 요번에 한번 가려봐야 되는 게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은 저는 그렇게 만만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특히 대구 경북에 있는 사람들은. 국민의힘의 역사를 보면 노태우, 김영삼, 이회창, 그다음 누구야? 이명박, 박근혜, 황교안, 홍준표, 여기 역대 보면은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은 안 되면 버렸어요. 지도자를 버리는 데입니다. 지도자를 버려요. 써먹고 버린다니까? 그럼 윤석열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대구 경북에 특히 많이 분포한 국민의힘 전통 지지층 윤석열 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요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나경원과 일체감이 큰데 윤석열이 나경원을 밟는다는 것은 국민의힘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인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만 요 사람들이 얼마나 될 거냐, 이게 관건이고. 자, 내가 나경원한테 좋아하지도 않는 정치인이지만 힌트를 줍니다. 나경원은 이제 나는 반윤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승부 못합니다. 해임당했고 처절하게 짓밟혔어요. 나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나경원은 이제 얘기할 건덕지가 없어요. 자, 그럼 나경원이 뭐라고 얘기해야 되느냐? 단어 하나만 바꾸면 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 아니라 국민의힘 정부의 성공으로 바꿔야 됩니다. 나경원의 전략은 뭐가 돼야 되냐면, 내가 당의 주인이다. 나 이 당에서 오랫동안 고생해왔다. 내가 이렇게 발표해야 될 일은 없다. 이거예요. 나는 반윤이 아닙니다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윤석열은 유한하지만 국민의힘은 무한합니다. 이건 국민의힘식 논리예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윤석열은 유한하지만 국민의힘은 무한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짧고 국민의힘은 깁니다. 이건 좀 너무 센가? 하여튼 정권은 짧고 이렇게 가. 그냥 밟힌 김에 정권은 짧고 당은 길다. 이렇게 가요. 지더라도 명분 있고 보람 있게 지면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고. 나경원 이렇게 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이 고생했다고 당 이미지만 망친 사람인데 고생하면서도 망칠 수도 있어요. 안 그래? 고생하면서도 망칠 수 있다고. 자, 오늘 10분 남았는데 빨리 신년 운세. 자, 김수민 평론가로서 자질 부족함을 느낀다. 이유를 대라고. 이유를.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싸해 보이냐고. 자질 부족하다고 얘기하면 그게 되냐고. 그게 나경원이 퍽이나 윤통한테 아부는 여전하던데 그럼 지켜보면 알겠죠. 근데 제가 봐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한 대로. 배곡지 대구 사람들은 항상 나라를 먼저 생각한다. 그 뭐 대전 사람들도 그렇고 광주 사람들도 그런데 저는 나라를 먼저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를 쳐요.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당 이미지를 망치지 않았냐. 고생하면서 당 이미지 망친다니까. 하여튼 뭐 열심히 하려는 사람들이 망쳐요. 김희경 자질이 많아요. 좀 삐딱하게 들리는데 비꼬는 거예요. 이수진 의원처럼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번 연도에는 행복해지세요. 수민 아저씨. 이번 연도 난 작년에도 뭐 불행하진 않았어요. 불행한 사람 따로 있습니다. 뭐 이렇게 잘 나가다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 이준석 이런 사람들. 예? 저 같은 사람들은 뭐 별일이 없잖아 어차피. 예? 김수민 평론가가 한 전략은 유승민에게 주요할 듯요. 유승민 이미 하고 있잖아. 유승민은 신당을 창당하라니까. 유승민은 신당을 창당해야 됩니다. 예? 오늘 내가 예고해 놓은 주제에 들어가 있네. 한국에서 신당 창당이 가능한 정치인 누가 있나? 그 중에 한 명이 유승민이다. 예, 올해 한 수입니다. 올해 신년 운세니까 유승민 쪽에서는 탈당을 고려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제가 윤석열은 445입, 이재명은 2판4판이다 라고 예고에 적어놨는데 이건 간단한 거예요. 445입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거 윤석열 대통령은 지지도 목표를 40%로 잡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50%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0% 조금 넘으면 여당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총선에서는. 근데 그래가지고 그 정권이 잘 되지는 않는다고. 그리고 중간 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면 그 다음부터는 국민들이 여당 세게 때려요. 지금은 조금 살살 때리는 게 민주당이 다수파기 때문에 조금 살살 때리는 거예요. 그나마. 그래서 40% 목표로 하면은 선거에서 잠깐 이기는 건 가능하지만 국정 운영이 제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 노동연금 교육개혁은 난 윤석열 정부의 노동연금 교육개혁의 내용이 뭔지 모르겠거나 아니면 개혁이 아니라 개혁이거나 이렇다고 평가를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떠나서 그런 분야들은 하려면 국민들의 60-70%의 공감대가 모여야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40% 지지율 가지고는 그런 일들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지율 목표를 50% 이상으로 잡고 가야 된다. 근데 지금 그렇게 안 잡고 있는 걸로 보이는 이유는 계속해서 그 보수 꼴통 전략만 펴고 있어요. 계속. 뭐 이재명 사법 리스크 때문에 알아서 국민의힘으로 굴러갈 것 같습니까? 지지율이? 자, 이재명이 만약에 구속된다고 쳐요. 이 사람은 처벌과 정계 은퇴가 확실시 된다. 저는 그때부터 윤석열 정부도 내리막길이라고 봅니다. 윤석열이 특기 수사인데 다 했네. 끝났네. 획득했네. 끝. 윤석열은 하산하여라. 용도 폐기되는 거죠. 윤석열의 역사적 소명은 이재명을 감옥에 보내는 것이었으므로 이재명의 몰락이 확실시되는 이 순간부터 윤석열을 하산하지요. 이렇게 되는 거죠. 간첩 잡아야죠라고 하는데 간첩 이거 살펴보고 별거 아니면 큰일입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제가 충북 동지회 사건이니까 그거 보고 한번 확인했는데 북한의 대남 공작 기능이 엄청 저하됐어요. 그래서 얘들이 자꾸 따라지들하고 접촉을 해. 근데 요번에는 뭐 이렇게 큰 자리 있는 사람들하고 만났다는 얘기도 있던데 자, 그 간첩 잡는다 치자. 그거 잡아가지고 정권이 잘 되나?
자, 간첩이 있으면 잡는 거예요. 그건 국가가 뭐 평소에 하는 일입니다. 그걸로 무슨 기세를 올려? 그걸 다 엮어쳐가지고 국민의힘 지지 안 하는 국민들 다 엮어치려고 그러나? 그거 안 통합니다. 그거. 예?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재명 문제에서 신경을 좀 꺼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재명이 잘못된다고 내가 잘 되는 건 아니다. 이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중도층이나 진보층에서도 공감할 수 있는, 이미 공감했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앞으로 공감할 수 있는 문제 있을 수 있거든요. 이쪽으로 정책적으로 뻗어나가야 정부의 활로가 열리고 성공한 정부로 남을 수 있다. 지지율 목표를 50% 이상으로 잡아야 된다. 보수 꼴통이라면서 웬 지지 50%는 역겹다. 보수 꼴통이니까 안 된다고. 50%가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 자, 정치에 관심 꺼. 정치에 관심 꺼. 예? 그렇기 때문에 자, 대통령은 야당 대표하고 이렇게 경쟁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야당 대표하고 경쟁하는 자리 아니에요. 본인 자신과의 승부예요.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은 한 번 하면 끝이잖아. 역사적인 존재잖아요. 끝날 때 역사를 생각하게 돼 있어. 한국 대통령들은. 뭐 자기 당보다도 일단 자기 자신의 안위가 우선이긴 하죠. 근데 역사의 자신이 어떻게 남을지가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이런 것들을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고, 이재명은 왜 2판 4판이냐? 이재명 판은 사법 리스크판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재명이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은 당 대표에서 사퇴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 그래서 당 대표에 도전했는데 이렇게까지 된 이상은 당이 나로 인해서 발목 잡히면 안 된다. 나는 이것을 자신 있기 때문에 다 헤쳐나올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 사퇴하겠다고 해야 됩니다. 자, 윤석열 반대라는 범위와 이재명 지지라는 범위가 있어요. 어디가 더 큽니까? 뭐 말해 무엇해. 윤석열 반대라는 범위가 더 크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권에게 한 방을 날리고 싶으면 내려와야 됩니다. 자기가 뭘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발목을 잡고 있다고. 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얻은 득표율이 48% 가까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 평상시에 지지하는 사람은 20% 조금 넘는 수준일 거라고요. 민주당 지지층의 반이 이탈한다고. 그러면은 자기는 비워야 돼. 자리를 비워야 된다고. 그거 기술입니다. 저는 이 점에서 이준석 대표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도 똑같이 신년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준석과 한동훈의 부족한 점이 같아요. 이 사람들도 비우는 맛을 몰라. 비우는 맛을 모르고 항상 자기가 전면에 있어야 돼. 그리고 성공은 다 자신이 1등 공신이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재명 대표 수사 뭐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법무부 장관 본인이 수사 지휘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뭐 자꾸 개입을 하고 자기가 마치 수사팀장처럼 얘기를 하고 있어요. 만약에 민주당에서 과도한 공세가 있고 이러면은 그거를 탁구의 이거 뭐죠? 탁구의 쉐이크홀더라 그러나요? 수비 전문 선수 이렇게 커트 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줄 필요는 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많이 나가잖아, 말이. 좀 뒤로 물러나 있으라고. 오히려 이재명이 막 잡혀가고 김성태가 귀국하고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이 안 보여. 한동훈이 별 말이 없어. 이러면 거꾸로 더 튀어볼 수도 있죠. 좋은 의미에서. 그 장관 정도 됐으면 그 정도 스킬은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소장파 검사도 아니고. 예? 나이도 이제 한 50대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준석 대표는, 일단 이준석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냥 맞다해 까가지고 못 이깁니다. 상대가 대통령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일단 조합이 못 이기는 조합이야. 뭐 결과적으로 봐봐요. 못 이기잖아. 안 되잖아. 지난 대선 때도 막 싸우다가 결국에는 갑자기 막 의원총회에서 갑자기 막 표정을 풀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급하게 화해를 요청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디스하냐? 예, 디스한 거 맞아요. 댓 아닙니다. 디스입니다. 이준석 전 대표도, 근데 자, 이준석 전 대표도 윤석열 대통령 한번 꺾고 싶다는 생각이 당연히 들 거예요. 당연히 들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도 필요해요. 꺾일만 하면 내가 안 꺾어줘도 꺾여요. 딴 사람이 처리해 주기도 합니다. 국민들이 처리를 해주기도 하고. 그렇다면 이런 구조와 흐름을 어느 정도 읽고 좀 시야를 넓게 보는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건 사실 이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 정치 전반의 문제인데, 저는 최근 들어서 한국의 굵직한 정치인들 중에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을 한 명도 못 봤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정치인을 판단할 때 그 사람이 이 말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굉장히 그 리트머스 시험지로 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나는 운이 좋은 정치인이다. 라는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거의. 아무도 그 말 안 해요. 다 지가 잘나서 잘 된 거예요. 자기가 운이 좋았다고 얘기하는 건 두 가지의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이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능력이라기보다는 전체 구조를 읽고 있다는 거예요. 운이 좋다라고 그 정도 갔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대통령 한 명, 자 노무현이 대통령 됐다. 어렵게 됐잖아요. 근데 노무현 해가지고 노무현 비슷한 정치인은 몇십 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됐다. 그럼 운밖에 설명할 도리가 뭐가 있어? 그것도 남의 일이면 모르겠어요. 남이 잘 됐는데 저건 운 좋다. 이러면 웃기는 거지만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그 운 말고 설명할 도리가 뭐가 있겠냐. 뭐 이렇게 잘나가지고 되는 거예요. 에? 근데 운이 좋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생각하는 사람이 안 보입니다. 저 새끼 나올 때는 걸러야겠네. 나보고 얘기한 거냐? 너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말라고. 안 걸렀어 지금까지? 지금까지 안 걸려고 뭐 했어? 내가 지금 방송을 10번 가까이 했는데 보람이 없게 내가 많이 걸러냈는데 아직까지 저런 애가 들어오네. 그래서 좀 그런 게 아쉽습니다. 여러 정치에서, 우리 정치에서. 나는 운이 좋은 정치인이었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멋있어 보이냐. 어? 야, 저 사람 봐라. 딴 사람이 아니고 노무현 자서전에 그런 대목들이 나와요. 나는 역시 운이 좋은 사람이었다. 별로 운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예? 이 이준석 전 대표도 그런 게 많이 부족해요. 뭐 자기가 운이 이런 점은 정말 운이 따랐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그런 점에서는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1시간이 다 됐는데 곧 마치겠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질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케밥. 제목에 성렬 케밥이라고 돼 있는 거 이란 얘기해가지고 케밥이라고 했습니다. 뭐가 뭐 있어요? 운이 나쁜 사람은 어쩌는가요? 그걸 모르는 당신이 불쌍한 거예요. 미학적인 타락이죠. 네, 미학적인 타락입니다. 이거 설명해야 되나? 운이 좋다고 스스로 얘기하는 사람이 멋있다는 이유를? 그러니까 이게 만인에 대한 투쟁처럼 돼가지고 다 그냥 대놓고 속을 다 까뒤집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게 당연한 세상이 됐어요. 근데 그게 멋있다고 생각합니까? 남들도 다 그런다고요? 김수민 아저씨는 매사가 불만이신가요? 본인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니 무조건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걸러요. 무조건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다가 걸려도 걸려. 굳이 안 잡으려고 해도 많아요. 정치인이 다 이기적이지 크크크. 뭐 하나만 하는 얘기예요. 그 외에 하나만 하는 얘기입니다. 자, 이기적인 사람이면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라도 나는 운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겠다. 수가 낮다는 거요. 이기적이고 이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가 낮다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 수작질하고 노골적으로 안 그래도 다 아는 그 은큼한 심리를 노골적으로 왜 까디집냐고. 뭐 구역질 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좀 안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거는 저도 평론가로서 좀 책임을 느끼는 거는 좀 묵묵하게 일하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은 좀 돋보이게 해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제가 싫어하는 정치인이라고 해도 어떤 건 잘했다라고 싶으면 그거는 잘했다고 얘기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걸 잘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정치인도 정치할 맛이 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가이드라인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까고 누구는 안 까고 이게 가이드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을 했을 때 칭찬을 하고 어떤 일을 했을 때 욕먹어야 된다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같은 정치인을 두고서라도 잘한 일이 있으면 잘했다고 얘기를 하고 그건 필요하다고 봅니다.